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다녀오는 일주일 동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충분히 공부가 안 됐습니다만은, 서둘러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보고,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사내 유보금은 제가 수개월 전에도 사내유보금은 굉장히 웃기는 제도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이었던가요? 또 민주당 이인용 의원이었던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내유보금 얘기가 나와서 유보라는 게 현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유보금이 약 한 75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62조 원 재작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762억 원이가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8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억도 될지도 모르죠. 올 연말이 되면. 그런데, 그 762억 원의 사내 유보금의 80%, 7, 8에 56, 약 600조 원 정도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유보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현찰을 쌓아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보라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 그 회사가 번 돈에서 배당이나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투자한 거, 뭐 또 현찰로 있는 걸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보금 760조 중에서 80%는 건물이나 뭐 기계 이런 것들이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현찰 또는 현찰성, 현금자산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또 오해로 되고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냐 여러 가지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참 한겨레 신문 못지않은 정부가 기업에 준 세제 혜택만 해도 뭐 몇 조나 되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논리를 세워서 일면 톱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으므로 그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벌칙적 세금을 때리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해보겠다는 거고 야당에서도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정 유보금도 있습니다. 상법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자본 충실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금이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이익금을 무조건 사내 유보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죠, 상법에. 그 상법에 이제 이건 법정 유보금이라고 그런다. 법의 유보를 어느 정도 이상 쌓도록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정자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자본 전입하는 것 외에 각종 종류의 자본 잉여금이 생기는데 이 자본 잉여금들도 무조건 100% 적립해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쌓여서 사내유보 전체를 구성하고 그 중에 80%는 투자에 들어가고 나머지 20%가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남아있는 20%가 예를 들어서 지금 762조니까 27, 14, 약 한 160조, 160조 원 정도가 이제 사내 유보금 중에 현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법정 유보금을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정말로 아이들 머니가 뭐냐, 놀고 있는 돈은 얼마냐, 로 보고 그 놀고 있다고 하는 필요 적립금, 말하자면 사내 유보금 중에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립한 거를 약 50%로 보고 나머지 그 50%에 15%의 세율로 세금을 때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 계획이고, 민주당의 그 이인영 국회의원인가요? 그분이 낸 안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약 2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조 원을 이제 15%로 할인을 해보면 말하자면 필요하지 않게 과잉되게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은 14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 됩니다. 13조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는 이유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때림으로써 이걸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배당을 많이 주도록 하거나 또는 임금을 많이 주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배당을 많이 주도록 하거나 임금을 많이 주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계획입니다. 사내 유보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금을 때리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말하자면 유보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대만, 일본도 사내유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제도는 이 기업의 오너들이 기업을 활동을 해서 잘 들으십시오. 기업의 오너들이 주주들이 기업 활동을 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이것을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회사 안에 쓱 묻어놓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주주들이 자기가 배당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을 회사에 쓱 묻어놓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걸 벌 주냐? 그게 벌 줄 일이냐? 하면 당연히 벌 줄 일이라고 미국 국세청은 보는 겁니다. 왜?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 받아간 데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쭉 묶어 놓았다가 미루어 놓았다가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씩 큰 배당을 받아가면서 한 번 세금을 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미리 내도록 만들면 그 이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자만큼은 세금을 포탈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네가 배당을 가져갈 텐데 미리 가져가서 연도별로 차례차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네가 배당 소득세를 내기 싫으니까 사내유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배당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한 이자만큼을 쭉 네가 포탈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 전체를 포탈한 게 아닙니다. 배당 소득세를 미리 언젠가는 내게 되겠죠. 그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럼 언젠가는 그 기업을 팔거나 내가 누구에게 매도했다 주식을 그러면 매매 차익이 생기거나 그 기업의 가치에 유보금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본이득과세를 냅니다. 그런데 미리 낼 분을 언젠가 나중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내므로서 미리 내야 되는 그 금액에서 오는 이자만큼을 포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미리 세금을 조금씩 내야 되는데 미리 내지 않으려고 한꺼번에 나중에 가져감으로써 한꺼번에는 무조건 나중에 누구라도 내는 겁니다. 영원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내는데 한꺼번에 나중에 내므로써 미리 조금씩 내는 금액의 이자만큼 네가 세금을 포탈한 거다. 그 이자가는 국가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나중에 내므로 이연함으로써 세금만큼 포탈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낮은 배당으로 가고 있느냐? 또는 배당을 안 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도가 이렇습니다. 적정한 유보라고 지금 이제 국가가 보는 거죠. 이건 적정한 유보라고 보는 금액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고 말하자면 네가 지금 배당을 준다면 얼마를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할 거다는 그걸 계산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프라이빗 홀딩 컴퍼니 개인 소유 회사인데 그 개인 소유 회사의 홀딩 컴퍼니 개별 기업은 아닙니다. 홀딩 컴퍼니 또 면세법인 국가가 법에서 이 기업은 아예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의제 배당 소득세죠.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 홀딩 컴퍼니를 제외한 것은 프라이빗 홀딩 지주회사를 제외한 것은 지주회사가 아닌 밑에 단계에서 다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외됐고 명목상으로는 상장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보 초과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유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왜? 상장기업은 publicly
owned 컴퍼니죠. 대중이 가지고 있는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대중이 선택한 거, 그 대중이 우리는 배당을 이렇게 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그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의사결정은 끝난 거다. 그 주식의 걸 광범위하게 소유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해버리면 그거는 끝이다. 그걸 국가가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이 또는 소수가 그 기업을 보유하면서 배당세를 포탈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해야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말하자면 그 이자를, 배당소득세의 이자를 포탈하겠다는 명백한 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재밌는 것이 그 명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국가로 해놓는데 이 제도의 경우에는 기업 측으로 그 의지를 우리는 포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아주 재밌는 법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돈러스라고 하는 회사는 1인 회사입니다. 1인 회사. 개인이 하는 회사예요. 그 개인이 회사에 이익이 나면 배당을 가져가야죠. 근데 배당을 가지 않고 계속 사내 유보를 한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세금은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들어가서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이 돈러스라고 하는 기업의 CEO 겸 오너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소송 현장에서 법정에서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계획은 이렇고 나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한다고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 세금 안 냈습니다. 말하자면 유보금 과세라는 것은 배당소득세 이자분에 대한 포탈 가능성을 징계하는 것이지 유보가 많다고 벌을 주거나 또는 그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관계없이 징벌을 하거나 또는 배당을 많이 주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임금을 많이 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주주 등 3인 이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또는 합자의 한 명회사, 말하자면 김현장 같은 법률회사, 말하자면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수의 개인이 지배하면서 그 배당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기업의 가치는 다락같이 올라가는데 세금을 안 내므로써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 상당액을 포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개인 기업입니다. 대만도 이 배당 유보 소득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미배당 이익금을 유보하고 있는 모든 법인. 그런데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서 이 한 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한 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이 제도가 있다가 2001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하죠. 비상장법인입니다. 더하기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이제 반기업 정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원래 이론상 자기자본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니까 다수 대중의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개개인 또는 두세 명 또는 소수한 대여섯 명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고 지배하는 개인 운영 기업들이 교묘하게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야 배당 받아봤자 야 세금 내 그러니까 우리 배당 안 받는 걸로 하고 기업 가치 높였다가 나중에 팔아서 자본소득이나 취하자, 말하자면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포탈 의사가 있는 소수 주주들이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보과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국이 꺼내들거나 좌익들이 꺼내들듯이 사내 유보금이 투자를 안 하므로 투자를 억지로 시키자. 왜? 투자 결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투자한다고 되나요? 기회를 봤다가 정말 정광석화처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천천히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건 기업 경영에 해당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건 기업 경영의 문제다. 그 다음에 배당금을 많이 주라. 아니 주총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주주들이.
우리 회사 배당을 많이 할 거냐? 배당은 일부 하고 유보를 남겨서 우리나라는 중국도 공개기업이잖아요. 공개기업의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간다.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간다. 그건 주주 대부분이 동의한 사건들이죠. 개개인 주인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불성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배당을 높여가지고 배당이나 임금을 높여가지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소득 금액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돈을 왕창 내가지고 근로자들 임금 좀 올려주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누가 썼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125조 유보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는데 너희들이 임금을 많이 주라 그러면 어디에서 임금을 많이 줍니까? 지금도 억대 연봉인데 지금도 이 억대 연봉들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 문제가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라.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하위층입니까? 삼성전자 주식 한 주에 150만 원씩 하는데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층민인가요? 그래서 배당 많이 주라. 그 억대 연봉 받는 애들한테 월급 더 주라.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극소수 부자들에게 야 배당 더 주라. 그거 지금 좌익들이 주장해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업에 있는 걸 퍼주라. 그 퍼주면 누구에게 퍼줘? 배당하고 아니면 기업이 돈을 뿌리나요? 아예 배당 기업들이 싫고 유보가세 싫으니까 갤럭시 S4 가격을 10,000원만 받아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온 국민을 위해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죠.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오로지 기업을 괴롭힌다는 그 목적 하나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높여달라. 삼성전자 주주 중에 지금 배당을 좀 높였으면 하고 제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용이죠.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정말 다락 같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엄청나게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말이 없고 좌빨들이 이재용 부회장 배당 많이 주라고 지금 난리예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엑스맨들 같아요. 엑스맨들. 엑스맨들 아니에요? 완전히 신자유주의 하자는 거예요. 왜? 오로지 기업을 괴롭힐 목적으로. 세금 더 때려내 잡을 목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도된 논리를 지금 대한민국의 멀쩡한 인간들이 펴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 잘 벌고 회사에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옳다구나. 저것 좀 뺏어 먹을 방법이 없나. 근데 강제적으로 빼앗아 먹을 방법이 없고 공짜로 스마트폰 갤럭시 S5를 공짜로 뿌리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유보, 사내 유보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세금 왕창 매길 테니까 돈 좀 써라 이런 것이거든요. 자, 돈 쓰라는 목적이 소비 진작입니다. 소비 진작도 그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기업들 사내 유보 다 합쳐봤자 762조 원이고 그 중에서 현찰은 20%인 160조, 153조밖에 안 돼요. 150조. 기업들 150조 원 현찰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돈을 그대로 쌓아안고 있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세금을 왕창 매겨서 그 돈을 개어내게 하고 소비하게 해서 경제를 돌리게 하자. 오케이. 제가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할게요. 개인 및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2,700조입니다. 답은 나왔죠? 오케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자. 그게 훨씬 몇 배잖아요. 몇 배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절반은 금융자산입니다. 이게 전부 금융자산입니다. 주식, 채권, 은행, 예금 이런 거예요. 이건 전부 금융자산입니다. 기업들 762조는 이때 보고 이 중에 80%가 기계, 건물 이런 것이에요. 나머지 20%만 금융자산입니다. 150조만. 근데 개인 및 비영리 기금, 예를 들어서 학교 재단 이런 데서 돈 어마어마하게 유보해 있잖아요. 야, 그거 다 털어, 다 써.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소비가 조장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어떠세요?
야, 왜 저축을 니 많이 하는 거야? 니 저축하는 거 기분 나빠. 니가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써. 안 써? 세금 때릴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아, 보니까 기업들 저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저놈들 돈 뺏어 먹자. 이거잖아요. 아, 거기가 매일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는다. 저놈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한꺼번에 다 토해내도록 만들자. 이거잖아요. 이 짓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자는데 또 재밌는 것은 좌익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좌익들이. 온 좌익들이 찬성해. 왜? 얼른 보면 기업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건 한 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전기줄에 참새가 5마리 앉아있다. 한 마리를 쏴주겠다. 몇 마리가 남았나? 몇 마리 남았어? 어? 어떻게 4마리가 남아? 김 PD는? 빵말이지. 한 마리가 총으로 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빵말이. 이종원 아까 누구 국회의원이 계산한 거 이종원 거둘 수 있다잖아요. 이종원 이번에 세금 때려보세요. 다음 해 누가 세금 낼 것 같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안 내죠. 왜 그 돈을 세금을 냅니까? 하다못해 빌딩을 사서라도 현찰 유보를 줄이죠. 먹을 새가 없는 겁니다. 매일 거위가 황금알을 낳으니까 내일도 낳고 모레도 낳고 하니까 거의 뱃속에는 알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지만 한번 갈라서 빼버리고 나면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원래 이조원 세금 덮였는데 그 유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그럼 썼다. 그 하늘로 끝이잖아요. 762조 원 누적 잉여금인데 누적 유보 매년 얼마씩 쌓여봤자 얼마를 더 쌓겠어요? 매년. 없습니다. 뜯어먹을 세금이. 뜯어먹을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매년 2조가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완전히 거위 껍데기 벗기는 황금알을 안 넣으면 거위 껍데기 벗기는 얘기하고 똑같이 배를 가르는 얘기하고. 바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사내 유보에 대한 미국도 한다, 대만도 한다, 일본도 한다. 그 대부분 개인 기업들이 몇몇이 주인인 돈 잘 버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배당을 받아가야 하고 배당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배당 세금을 나중에 내려고 안 내려고는 아니에요. 나중에 내려고. 나중에 내므로써 이자 상당을 포탈하려고 하는 그거를 응징하는 거지. 무슨 투자를 늘리고 무슨 소비를 늘리고 임금을 많이 주도록 벌을 주자. 이 기업에 있는 저 황금알을 배를 가려면 황금알이 계속 쏟아질 거면 황금알이 무진장에 있다 털어먹자. 도대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최경환 경제팀의 지령 문제입니다. 이제 만일에 최경환 경제팀이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지력이 나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 유보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터? 2001년도 그 언저리부터. 그래서 일부 좌빨들은 배당소득과세 제도를 없애고 나니까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배당소득 과세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나니까 사내 유보가 왕창 늘어났다. 그러므로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다시 도입하자 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주장이냐. 자, 이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국내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율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2.5 몇 프로이다가 아니군요. 맨 낮은 선이 갔다가 2007년 1년도부터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25%대 지금 와 있는 거죠. 급증했습니다. 5% 선에 쭉 있다가 IMF 직후에 급격히 낮아졌다가 2008년, 2009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사내 유보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2001년에 사내 유보 과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어떤 바보들은
사내유보 제도를 없애니까 사내유보 과세 제도를 없애니까 사내유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늘어난 겁니다. 2001년도부터 늘어났는데 2001년도부터 이렇게 늘어난 그 급증한 이유는 뭐냐? 2001년도 예를 들어 1998년도부터 늘어났죠. 1998년도부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국내 기업들이 유보가 너무 작아서 결국에는 외환위기를 당했다. 부채가 너무 많고 유보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사적으로 유보를 늘린 겁니다. 첫째. 왜? 유보가 없이는 구조조정에 심하게 우리 고생했다. 그 기업들이 결사적으로 유보의 축적에 들어간 거예요. IMF 직후에. 무슨 유보에 대한 세금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당국에서는 비상장 기업, 미국 법의 취지로나 일본 법의 취지로 볼 때는 비상장, 소수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세금 포탈용으로 하는 것을 응징하는 것이 이 세금제도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200%까지 낮추는 목표를 하고 자본 충실화를 위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사내유보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없앤 거죠. 근데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늘어난 거고, 늘어난 데는 또 25% 이상 30% 가까운 사내유보율이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누가 기업을 경영권을 공격해 들어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수한 경영권 방어 정책이 있죠.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골든 파라슈트라든지 뭐 심지어 뭐 정자주식 자기 인수제도죠. 포이즌 필이죠.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수도 없이 많은 방어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방어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IMF 때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미국 투기자본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투기자본의 요구로. 그랬기 때문에 기업들은 현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 투기자본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자사주를 사들이는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진정 유보를 좀 줄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고 더 독려하고 싶으면, 물론 투자한 것도 다 유보에 잡힙니다만은, 소위 투자는 유보에서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 과세하는 유보에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를 확고하게 갖춰주는 것이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내유보 과세에 대한 엉터리 같은 주장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 출장의 참 피곤함을 무릅쓰고, 사실은 지금 한밤중인데요. 제가 어질어질합니다마는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서 사내유보 과세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